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방면으로 알려드리는 스틸맨 철다방입니다. 오늘은 철의 강도를 두 가지로 나눠보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게요. 인장 강도와 항복 강도라는 개념인데요.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쉽게 풀어드릴게요. 인장 강도란? 여러분 막대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쪽 끝을 잡고 다른 한쪽 끝을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막대기가 버티다가 어느 순간 퍽 하고 끊어지겠죠? 이게 바로 막대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힘이에요. 이 힘을 우리는 인장 강도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철이나 재료가 내가 더는 못 버티겠어 하고 끊어지기 직전까지 견딘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림을 보세요. 막대를 기계가 당기고 있죠? 막대가 끊어지는 순간까지 최대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끊어지기 전까지 견딘 힘, 이게 바로 인장 강도입니다. 우리가 막대를 당기거나 구부릴 때 항상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막대가 구부러지고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구부러진 채로 변형이 남아버리기도 하죠. 그럼 구부러진 막대가 다시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모양이 변형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그때가 항복 강도입니다. 쉽게 말해 재료가 이제 못 버티겠다, 내 모양이 달라질 거야 라고 말하는 지점이라고 보면 돼요. 화면을 보면 손으로 막대기를 구부리는 모습이 있죠? 구부러지면서 막대가 완전히 변형되는 지점이 바로 항복 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인장 강도는 막대가 아예 끊어지기 전에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이고, 항복 강도는 구부러져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첫 순간을 말해요. 이 두 가지 개념은 우리가 철강 재료를 설계하고 사용할 때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성수대교 붕괴 사고입니다. 두 가지 개념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장 강도는 철이나 재료가 끊어지기 전에 견딜 수 있는 최대 힘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재료가 더는 못 버티겠어 하고 끊어지는 순간의 강도입니다. 성수대교의 유자형핀 연결부는 설계상 이러한 인장 강도를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료의 피로가 누적되고 용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장 강도의 한계를 넘어서며 끊어졌습니다. 결국 이 부위가 무너짐으로써 다리 전체가 연쇄적으로 붕괴하게 되었죠. 항복 강도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재료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모양이 변형되기 시작하는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철근이나 금속이요, 이제 내 모양이 달라지네 라고 하는 순간입니다. 성수대교의 경우 유자형핀 연결부에 반복적으로 하중이 가해지면서 항복 강도를 초과했고, 이로 인해 재료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런 미세 균열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며 재료가 인장 강도의 한계를 넘어서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이죠.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단순한 설계 미스가 아닌 재료 강도와 구조적 유지 관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만약 설계 단계에서 인장 강도와 항복 강도를 충분히 고려했다면,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고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구조물 유지 관리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교량 설계에서 강도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통해 인장 강도와 항복 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워봤습니다. 이 개념은 교량, 건물, 심지어 자동차까지 모든 구조물 설계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쉽고 재미있는 철 이야기로 찾아올게요.